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오기석입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로 종이접기 도면 그리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는 영국의 그래픽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어도브 쪽이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어피니티를 많은 분들이 잘 쓰지를 않고 계신데, 프랑스의 니콜라 스테리가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로 종이접기 도면을 그려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 그러면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깔았다가 익숙한 일러스트레이터를 버리지 못하고 얼마 전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마침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할인해서 주겠다고 어피니티에서 메일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들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이랑 인디자인이랑 세 개의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안 되는 기능도 있고, 그게 뭐 특허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만 사용해서 도면을 그리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도면을 일단 그려놓고 인디자인에서 화살표를 넣거나 아니면은 멘트를 넣거나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두 개를 다 쓰는 사람한테는 어피니티 디자이너가 그렇게까지 막 매력적이진 않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양 프로그램을 다의 장점을 다 잘 살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급적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그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스테리가 만든 그 가이드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적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종이접기 도면을 그릴 수 있는가. 그랬더니 또 점점 양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A4로 해놓은 게 5페이지나 되네요.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고, 뭐 출력한 다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종이접기 도면을 그리는데 최적화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기본 액션, 제가 0이라고 쓴 이유는 원래는 1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보다 먼저 이거를 알아놔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0이라고 써놓고 계속 추가를 한 거였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은 아마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최적화시켜서 바꾸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에디트란 게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프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여러 가지 세팅을 바꾸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모니터 모양인데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 상단에 UI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크로 아마 기본이 되어 있는데 라이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밝게 바뀝니다. 이거를 바꾸는 이유는요. 화살표가 들어가는 어셋 부분에서 다크로 되어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전체 화면을 밝게 만들어 주려고 일단 이거를 해준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자, 왼쪽에 어셋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 컬러 스트로크, 뭐 레이어 이펙트 스타일, 트랜스폼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자, 뭐 기본 세팅 그대로 하면 돼요. 왼쪽에는 어셋, 그리고 오른쪽은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이는 거로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제 선을 많이 쓰니까 스트로크 부분을 열어주세요. 자, 밑에는 이제 레이어 이펙트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걸로 바뀌는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는 트랜스폼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뷰라는 메뉴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스튜디오, 뷰 스튜디오 해가지고 여기 어셋 뭐 브러쉬 컬러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혹시 탭이 없어지면은 여기서 다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상단 메뉴에서 자석 툴 활성화를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네. 요거를 번호를 내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파일에서 뉴를 만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종이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오버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불필요한 뭐 인치 이런 종이를 우리가 만들 일은 없잖아요. 어쨌든, 예, 디폴트로 A4로 선택을 하는데요. 자, 요때 오른쪽을 보면은 메뉴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예, 여기서 요 밑에 있는 크리에이트 아트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요 크리에이트 아트보드라는 거는요, 이제 페이지를 한 개의 파일 안에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그 기능을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페이지당 파일 하나씩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파일을 만들어서 건네주곤 했는데 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알고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래서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도 아트보드를 생성시키는 것을 선택을 하면은 예, 똑같은 방식으로 파일 안에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디폴트로 컬러 포맷이 RGB로 되어 있어요. RG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색상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인터넷 활동하는 거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종이접기 도면은 이제 인쇄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 RGB라고 되어 있는 거를 CMYK로 바꿉니다. 네. 뭐 CMYK라고 해서 화면으로 보이는 거는 뭐 색깔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크게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제 A4G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아트보드 1이라고 돼 있죠. 네. 이제 여기 스냅핑이라고 돼 있는데 자석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네. 눌러서 자석을 활성화를 시켜요. 이 자석 같은 경우는 갖다 댔을 때 모서리나 선 같은 데 딱 달라붙는 기능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놔뒀던 건데 어쨌든 네, 여기 눌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요. 이게 활성화인가? 이게 활성화인가? 이거는 이따 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백주기랑 가이드라인 설정인데요. 이거는 자, 뷰 메뉴에서 여기 보면 쇼, 블리드, 마진, 뭐 가이드, 그리드, 컬럼, 룰러 이렇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테리가 열심히 설명한 거라서 저도 설명은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막 해가지고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진 선택하고 가이드 선택하고 그리드 선택하고 컬럼 가이드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모는 종이 같은 게 생겼는데요. 이게 그리드인가? 아, 네, 그리드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뷰에서 자, 가이드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 매니저를 누르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 놓을까? 자, 먼저 자, 컬럼을 두 개로 만들면은 이 세로로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컬럼을 세 개로 만들면 이렇게 세 줄이 생깁니다. 세로로. 자, 로우는 가로로 두 줄이 생기죠. 네 개. 그래서 한 도면 안에 12개가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마진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구나. 뭐 15mm로 할까요? 15mm, 15mm, 15mm. 예, 컬러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냥 가죠. 자, 마진을 이렇게 여백 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 컬럼 가이드를 넣으면은 도면 12개가 딱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걸린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새 문서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은요, 여기 가이드가 생겼어요. 초록색으로. 자, 요거를 움직여가지고, 자, 뭐 상단
다 맞추기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세로로 된 거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뭐 쓰는 방법은 저는 잘 안 써가지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놓고 도면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지우겠습니다. 시뮬 그리드, 컬럼 가이드도 없애고요. 네, 없애고요. 자, 왼쪽에 툴바가 있는데 이제 보통 마우스 커서가 여기쯤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움직여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툴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 위치에다 놓겠습니다. 자, 화면 이동하기는요, 일러스트레이터랑 비슷한데요. 지금 스페이스바를 제가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고 하려면은 여기 손바닥 모양이 있거든요. 뷰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거랑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이는 게 편하죠, 아무래도. 자, 다음 페이지를 옆으로 추가하기는요. 자, 아트보드를 선택이 가능할 때, 지금은 아트보드 선택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 그 종이접기 도면을 그려놓으면 이게 선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아트보드를 선택 가능하면은 Shift랑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게 드래그하는 도중에 Shift랑 Alt를 누르면 안 돼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그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Shift Alt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Ctrl C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겨요. 그 위치 바로 위에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Ctrl C하고 Ctrl V하고 옮기면 복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아트보드 1이 있는데요.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Ctrl C, Ctrl V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겼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내면 되고요. 자, 아트보드 같은 경우는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아래로 내려가요. 새로 만드는 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트보드 이름을 이거를 1로 하고 이거를 2로 할게요. 그럼 여기 페이지 위쪽에 지금 1이랑 2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보드의 위치를 위아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순서대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액션 부분입니다.